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청당 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청당 제약은 1943년에 설립이 되었고 2000년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동사의 주력 사업은 안과용 의약품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안과용 의약품 매출 비중이 약 60%에 달했습니다. 특히 동사는 국내 안구 건조증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안과용 의약품은 항생제, 호흡기 등 180여 개의 ETC 제네릭 매출입니다. 주요 자회사로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DHP 코리아가 있는데요. 동사가 지분 38%를 보유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저만제입니다.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로 동사의 주력 시장인 국내외 안과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개발 상황, 제네릭 수출, 이어서 S패스와 S체크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동사의 주력인 안과질환 시장에 대해서 설명하면, 결론적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안과질환 치료제 시장은 매우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안구 건조증 치료제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2%를 상회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안구 건조증 치료제 시장은 2017년 4조 원에서 2027년에는 7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이처럼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와 함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황사 등에 따른 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안과 질환 치료제 시장이 향후에도 높은 성장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사는 황만 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황만 변성 치료제 시장은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지난 2015년 8조 시장에서 2021년에는 17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만 변성 치료제로는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일리아가 황만 변성 치료제 시장을 70% 점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 3상을 2022년까지 종료할 예정이고, 2023년부터 일본과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2024년부터는 유럽에서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면 시장 규모가 7조 원에 달하는 미국에서 점유율이 2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에 달성할 경우 미국에서만 1조 7천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럽과 중국, 일본에서도 점유율이 15%에서 25%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동사의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빠르게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이미 일본 안과 전문 제약사 센주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고, 유럽, 미국, 중국도 조만간에 파트너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파트너와의 계약 형식은 5대5 프로핏 쉐어링 계약이고, 이와 별도로 계약금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제네릭 해외 수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사는 해외 BPI사, GPI사 등과 저만제 제네릭 수출 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계약 구조는 50%에서 70% 프로핏 쉐어링입니다. 제네릭 매출액은 2022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연평균 매출액은 1878억 원, 영업이익은 1365억 원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동사의 S패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S패스는 간단히 말해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개발하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사제를 경구할 경우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약물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사는 경쟁사 대비 적은 약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사는 에스패스 기반으로 경구용 인슐린 등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자 크기나 무게에 상관없이 경구가 가능한 2세대 에스패스 기술을 특허 출원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시장 규모가 1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암젠의 관절염 치료제 엠브렐과 시장 규모가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로슈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패스는 플랫폼 기술이라는 점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는 것이죠. 향후 에스패스를 이용한 경구용 제품이 성공적으로 출시될 경우 글로벌 신약 개발 업체로서 성공 가능성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무체일 혈당 측정기인 S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독일의 벤처기업 투자로 무체일 혈당 측정기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과 해외 일부 지역에 대한 수익 공유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체일 혈당 측정 기술을 이용하면 일반인들도 쉽게 자기 혈당을 관리할 수 있고, 환자들의 경우 매일 4회에서 6회의 측정을 고통 없이 자발적으로 혈당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는 약 5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매년 2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사는 이미 S체크 생산을 위해 대만의 생산 라인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임상용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까지 미국과 유럽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2022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향후 체중, 심전도, 체질량 등 다양한 신체 지수 측정이 가능한 디바이스를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핸드폰 등 기타 IT 제품과도 연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에 발간된 삼성당 제약에 대한 증권사 기업보고서입니다. 먼저 2020년 8월 11월에 발간된 KF투자증권 자료를 보면, 동사는 바이오시밀러를 일본과 이미 계약을 완료를 했고, 미국과 유럽은 기존에 논의하던 파트너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로 교체하여 공동 개발 및 독점 공급 계약을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발간된 신영증권 자료에서는 바이오시밀러 미국 임상 3상 승인과 함께 글로벌 임상이 동시에 진행임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기술력 유입과 추가 기술 수출이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이오시밀러는 기술 수출에 따른 매출이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2023년부터는 상용화에 따른 매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제네릭 수출에 따른 수익도 2022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패스와 S체크까지 고려하면 동사의 향후 성장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것으로 삼성당 제약에 대한 기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